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아직 긴장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만 지역의 코로나19 증가세는 분명 꺾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사회 감염은 계속 진행돼 병원 내 감염이 한 곳 더 확인됐고 고령의 사망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누적 환자로 보면 대구와 경북은 7,000명을 넘어섰는데요. 자세한 상황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은혜 기자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대구 5,928명, 경북 1,147명으로 전국 누적 확진 환자의 87%입니다. 어제보다 환자가 대구는 52명, 경북은 4명 늘었습니다. 대구에서는 북구 K마디 병원 환자와 직원 등 18명과 지난 7일 교관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구치소에서 조리사 4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콜센터 15곳에서도 확진 환자 60명이 확인됐는데요. 방역당국은 오늘부터 소규모 콜센터 110여 곳을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에서 확진 환자 3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고 경북에서도 청도 대남병원 간병인으로 근무하다 지난달 21일에 전수조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이던 70대 환자가 폐렴으로 숨졌습니다. 이로써 코로나19 사망자가 대구는 49명, 경북은 17명으로 늘었습니다. 완치된 환자는 대구 304명, 경북 99명입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확진 환자 5,900여 명 가운데 2,500여 명이 전국 63개 병원에 입원했고 2,400여 명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면서 집에서 입원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는 600명대로 줄었는데요. 어린 자녀나 노부모와 떨어질 수 없어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거부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가족형 생활치료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확진 환자 증가가 대구는 2자릿수, 경북은 1자릿수를 보였는데요. 대구시가 관리 중인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1,400여 명 가운데 5명을 뺀 전원이 검체 검사를 완료한 상태여서 앞으로 확진 환자 증가세가 계속 낮아질 거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 행정조사를 통해 교인 명단 등 각종 서류를 대거 확보했습니다. 확보한 자료는 경찰 도움을 받아 분석에 들어갔는데 자료 은폐나 인멸에 대한 경찰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청 공무원과 경찰이 신천지 대구교회의 각종 자료가 담긴 상자와 마대를 트럭에 옮겨 싣습니다. 트럭 한 대에 가득 싣고도 모자라 승합차까지 동원했습니다. 지하 1층부터 9층까지 모든 층을 샅샅이 훑어 교회 운영과 관련한 거의 모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조사는 11시간 반 동안 진행됐습니다. 물리적 마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보고 어떤 자료를 가지고 나갈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좀 걸렸고 또 건물 자체가 워낙 크고 서류가 워낙 자료가 많았습니다. 컴퓨터 양이라든지. 컴퓨터와 노트북, CCTV 등 디지털 기기 49대와 교인 명부와 재정회계 장부 등 187건을 영치했습니다. 자료 인멸이나 은폐 확인을 위해 경찰과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확보하고 싶었던 자료들은 대체로 다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함께 합동으로 관계기관이 분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구시가 신천지를 고발한 사건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이 2번이나 반려됐지만 대구시의 행정조사를 통해 자료가 확보된 만큼 압수수색과 같은 효과를 본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행정기관이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다른 전문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행정절차법을 활용한 것은 압수수색 영장과 별도로 수사해야 한다는 대구시와 경찰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관계기관과 협업을 해서 이렇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경찰은 신천지 교인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를 하기 위해 코로나19로 병원이나 집에 격리 중인 교인들의 상태를 파악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 지역 콜센터에서 확인된 감염자 수도 점점 늘어서 60명에 달하는데요. 해당 콜센터 직원들은 수십 차례에 걸쳐 대구시와 보건소에 전화해 자신들의 특수한 근무 환경을 설명하고 검사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묵살당했다고 말합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보험회사 콜센터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지난 2일. 다른 직원들은 대구시와 관할 보건소 등의 근무 여건을 알리며 검사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묵살당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업무 특성상 이 마스크를 쓰고 일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바로 붙어서 일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검사를 좀 해달라.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밀접 접촉자가 아니래요. 검사 요청은 계속됐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지난 7일에는 콜센터 확진 환자 중 한 명이 한마음 아파트에 사는 신천지 신도라는 걸 알고 더 강하게 검사 요청을 했습니다. 한마음 아파트 직원이라고 제가 그렇게 애원을 했습니다. 시군 이틀, 3일을 매달렸는데 안 해주더라고요. 보건소 직원으로부터 황당한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랑 2m 안에 30분 안에 접촉이 없었다고 단언할 수 있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양성 나온다는 보장이 있으세요? 콜센터 직원들은 수십 차례의 문제 제기 끝에 지난 9일에야 직원 20명 가운데 11명이 겨우 검사를 받았다며 이 과정에서도 직업과 근무 환경에 대한 조사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직업 조사 자체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없었습니다. 대구시는 콜센터에 대해 충분히 조치했지만 다른 지역에 알릴 생각까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확진자들의 직업이라든가 이런 정보들은 다 파악을 하고 있고 그 정보에 따라서 이 집단이 좀 위험 집단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콜센터 직원들의 애타는 호소에도 눈 감고 귀 닫아온 대구시와 각 보건소는 서울시의 콜센터 집단 감염 사태가 일어난 뒤부터는 어찌된 일인지 매일 실태 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미래통합당 공천 갈등이 골마 터지고 있습니다. 2번이나 공천에서 배제당한 곽대훈 의원이 대구 현역 가운데 처음으로 탈당을 선언하는 등 무소속 출마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또 여기에 홍준표 전 대표까지 가세하면서 지역 총선에 무소속이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래통합당 김형호 공관위원장이 공천 갈등 끝에 물러났습니다. 최고위원회의 재심의 요구에도 달서갑 곽대훈 의원은 경선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곽 의원은 2번이나 사천에 놀아났다며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TK를 보수의 본산, 미래통합당이 마지막 보루라고 말로만 했을 뿐 막상 총선 공천 시에는 막장 공천, 밀실 공천으로 지역민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는 공천에서 배제된 북구갑 정태욱, 구미갑 백성주, 경주 김석기 의원도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까지 탈당과 대구 출마를 선언하면서 무소속 연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구에 천막을 차리러 가니 대구는 천막이 아니고 이제 콘크리트 집을 지으러 갑니다. 이게 유랑극당 선거를 하고 있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대구에서 선거를 준비하다 서울로 공천 신청을 한 강효상 의원까지 대구 경북 의원들의 공천 배제를 비판하며 대구행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현역 의원들의 무소속 출마가 지역 총선의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대구의 확진 환자 증가세가 줄면서 전국 각지에서 지원왔던 119 대원과 구급차가 속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확진 환자를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할 구급차가 많이 필요해지자 전국 각지에서 약 150대의 구급차와 270여 명의 119 대원이 대구로 지원와 환자들을 이송했습니다. 최근 입원 대기 환자가 수백 명대로 떨어지자 구급차 60대만 남고 원래 일터로 돌아갔는데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노고를 잊지 않겠다며 환송했습니다. 정부가 대구와 경북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구 경북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기로 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시장은 어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행정안전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나 32만 가구에 긴급 생계자금 4,900억 원과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 18만 개에 5,400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나 영세 상공인에게 현금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SNS에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자치단체장이
감염병이 퍼진 장소에 일시적 폐쇄나 이동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손실을 보면 보상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의 경우 지난달 20일 대구시장이 외출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요청해 이동 제한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가게가 개점 휴업 상태가 돼 영업 손실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시는 신천지 창립일인 내일 교인 모임이나 집회가 없는지 경찰과 협조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또 모임과 집회를 금지한 행정명령을 어기면 엄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시는 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천지 교인 229명의 명단을 더 받았으며 이를 확인해 전체 교인 가운데 5명이 아직 진단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